어두운 지하에서 한낮의 거리에서 그들이 움직인다.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 낡은 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은 언더그라운드 전사들. 그들은 외친다. 날 내버려둬. 날 가만히 내버려둬. 내가 잘못하게 내버려둬. 난 미안해라고 말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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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거침없는 열광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들은 무엇을 향해 열광한가? 언더의 메카, 젊음의 독립구. 서울 홍대 앞 가면 뜨겁게 자신을 분출시키는 그들이 있다. 서울의 하늘 밑에도 자기만의 독특한 표정과 색깔로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유동 인구 중에 젊은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서울의 홍익대학교 앞이다. 홍대 앞에 본격적인 하루는 밤에 시작된다. 밤이 되면 거리는 떠들썩한 소비의 공간으로 돌변한다. 이 거리에서 자가용 승용차는 신분의 상징이자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간판들은 홍대 앞 거리가 제공하는 독특한 즐거움을 말해준다.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젊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중무장한 채 고급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이 폭주족들 또한 고급 소비 공간이 되어버린 대학가의 한 풍경을 이룬다. 한때의 교복 차림을 만난 것은 그 거리의 끝에서였다. 거리에 밀집해 있는 미술학원의 밤 강의가 끝난 것이다. 수능 준비에 한창인 미래의 미술학도들이다. 이곳이 대학가임을 알게 해준, 홍대 앞임을 알게 해준 유일한 단서라고나 한다. 그런데 아니었다. 무언가가 있었다. 떠들썩하게 흥청거리는 거리는 거리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희 해마다요 거리미술전에서 벽화를 하는데요. 작년에 만들어 놓고서 많이 이게 고장이 났나? 하여튼 남들이 막 이상한 거 붙이고 그래가지고요 헐었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거 보수 중에 있어요. 어둠 속에서 가판점의 벽화를 고치고 있는 이들, 바로 홍대 미대생들이다. 어디서나 살풍경하게 서 있던 가판점이 거리의 미술품으로 탄생하는 중이었다. 홍대 앞 거리만이 갖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소비적인 흥청거림 속에서도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간이 클럽 드럭이다. 드럭의 1층에 있는 이 펑크샵은 이상한 가게다. 손님들은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내놓고 화장을 한다. 그 틈새로 머리에 염색을 하던 손님의 늦은 저녁 식사가 배달돼 오기도 한다. 물건을 파는 가게의 질서 정연함도 없고 격식도 없다. 가게 바깥에서는 일단의 10대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다.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다. 잠시 후 골목길에 나타난 것은 경찰이었다. 아니 이 친구들 여기 안 들어오고 바람 쐬는 거 거의 피하고 하는 거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거기 앉아 있으면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답답하다는 거를 예? 경찰관 사실 주민의 신고와 경찰의 출동은 홍대 앞 클럽들이 늘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클럽 자체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클럽 끝나고 나서 어떤 주위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그 후에 이제 너무 늦게 뭐 클럽 출입했던 이제 젊은이들이 뭐 배회하거나 뭐 또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 그런 게 문제지. 옷 모양, 그러니까 머리 모양. 그게 아동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은 클럽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변질됐다고 말한다. 현재 홍대 앞에 있는 클럽은 대략 20여 개. 그렇다면 클럽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클럽 드럭에서는 펑크 밴드 클라잉 너트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밴드도 관객도 무아지경이다. 10대 청소년들은 함성을 지르고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춘다. 이런 열광은 분명 낯설고도 충격적이다. 열악한 음향 시설 탓인지 음악 자체가 소음처럼 들리는데도 청소년들은 함께 노래하며 감정을 폭발시킨다. 자유스럽잖아요. 맘대로 소리 지를 수 있고 소리 지를 공간 없는데 맘대로 소리 지를 수 있고 맘대로 춤출 수 있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이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쌓이는 게 확 풀린다니까요. 홍대 앞의 클럽들은 술을 판매하는 일반 주점과는 달리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연장이다. 플라잉 너트는 홍대 앞 클럽 문화가 배출한 최초의 스타로 이들의 자작곡인 말 달리자는 클럽 최대 히트곡이자 애창곡이다. 어떤 거 가사 못 알아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요. 처음엔 그냥 어느 정도 리듬만 타다가 얘네들한테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같이 리듬을 먼저 같이 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공연이 끝났는데도 관객들은 밴드를 놔주지 않는다. 한 곡만 더, 한 번의 열광을 더. 앵콜 요청에 클라잉 너트는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다. 밴드와 관객의 거리감 없는 클럽 공연에서는 이런 즉흥 쇼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 시간의 공연은 온몸을 탈진시키는 강도 높은 시간이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죠 이때가. 플라잉 너트는 서울 동부 이천동의 동네 친구들이 모여 조직한 밴드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스쿨 밴드를 만들었다가 홍대 앞으로 진출한 것이 94년. 음악 활동을 반대하는 가족들과의 갈등도 많았다. 집에서요? 아 막 밤에 막 몰려다니고 막 술 처마시고 그래가지고 좀 집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걱정
별로 안 하시고 잘 해보시라고 도와주세요. 네? 아, 그럴 때는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가끔가다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거의 중요한 건요 노래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뭘 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타를 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막 퍼포먼스 보이나 그런 생각밖에. 그럼 딴 생각을 해야 되나? 이들은 3년째 이 클럽에만 고정 출연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자신들의 음악이 홍대 앞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가게 한 구석에서 잠을 자는 피곤한 생활을 견디는 것도 그런 이유다. 현재 홍대 앞에 진출해 있는 밴드는 100여 팀. 이들 역시 음악의 자유를 위해 홍대 앞으로 모여든 경우로 홍대 앞에 특수한 문화 현상을 만든 것도 바로 이 클럽 밴드들이다. 좀 더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또는 감각적인 의상이라든가 또 뭐 머리 모양이라든가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독특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 오래된 낡은 그런 것에 대한 그 반감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향 같은 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은 모든 예술의 기초다. 홍대 앞에 그 자유분방한 기류를 제공한 본산이 홍익대 미술대학이다. 특히 홍익미대가 주관하는 거리미술제는 거리 곳곳에 문화 열기를 침투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 안에서. 아 여기 나무 하나랑 그림이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하나는 뭐 시골 무슨 다대홍도 밭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를 저 나무를 없애면은 저기에 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 위에서. 건물을 헐어낸 공터에 나타난 이 젊은이들은 거리미술제에 참여하는 홍익미대 퍼포먼스 팀이다. 이들은 지금 이 공터를 작품의 무대로 사용하려고 현장 답사에 나선 길이다. 마지막 여기 땅 주인한테는 허락을 받으셨어요? 허락을 아직 안 받았는데 안 되면 또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되겠죠. 게릴라처럼 밤에 몰래 와서 불 틀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쳐가면서 한 5분 정도만 여 위에서 하고 내려간다든지. 게릴라에게는 전선이 따로 없다. 거리미술제는 거리 자체를 캔버스와 무대로 삼는다. 한낮 주택가 골목길에서 기습적인 판이 벌어졌다. 그 주인공은 신촌 홍대 주변 대학의 연극 서클인 밭돌. 공연 장소이자 연습 장소였던 클럽의 문이 닫혀 있자 즉흥적으로 골목길 공연을 시도한 것이다. 날 내버려둬. 날 가만히 내버려둬. 내가 잘못하게 내버려둬. 내가 틀리게 내버려둬. 나 좀 봐. 이 어서. 작품은 어서 대화를 날 좀 하면서도 봐. 서로 제발 소통이 내 안 말 좀 되는 들어줘. 의사부재의 상황을 그린 실험극이다. 마주보는 장면이 없는 것도 그런 단절감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말을 하려고 한번 해봐봐. 난 미안해라고 말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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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난데없는 여자의 외침 소리에 주민들이 깜짝 놀란 모양이다. 근데 시끄럽게 떠들어 싸우는 줄 알고 나가지. 골목길은 금세 호기심으로 가득 찬다. 거리 공연을 하려면 이런 관심 정도는 개의치 않아야 한다. 뭐 집중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 주차를 시키려는 차가 나타났다. 거리를 무대로 삼다 보면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다행히도 홍대 앞은 기습적인 해프닝에 익숙한 지역이라 주민들도 비교적 호의적인 편이다. 다시.
해보자. 음악하고 이 거리 연습의 진두 지휘자는 장용철 씨. 착각. 재정이 빈약한 덕분에 혼자서 연출과 무대 감독 등 1인 4역을 도맡고 있다. 그런데 넌 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니? 그대 가슴 속에 숨었던 파란 싹들 다시 돋아나고. 그런데 넌 내 노랫소리를 듣고 있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우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밧줄은 게 아니야. 올바르게 비뚤어진 우리 항상 아이들의 무엇을 약자다. 생각하고 있어. 네가 홍대 앞의 생각하고 클럽에서 있는 거야? 응? 실험성 강한 말해봐. 작품들을 공연해 오고 넌 있는데 뭐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인지 이들의 대사에는 홍대 앞 젊은이들의 내면 풍경이 투영돼 있다. 신경 쓰기 싫어. 싸우기 싫어. 화내기 싫어. 이런 느낌. 난 100원짜리가 싫어. 난 1000원짜리가 싫어. 난 10,000원짜리가 싫어. 난 20,000원짜리가 싫어. 2만 원짜리는 없어. 싫은 것은 참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어쩌면 지금 밧줄은 홍대 앞 젊은이들의 특질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홍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독특한 것을 원한다. 그곳에 가면 색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여긴다. 지하철 홍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도 그 색다른 해프닝 중의 하나이다. 거리 미술제의 하나인 이 만화제는 홍대 미대 만화 동아리 팀이 건전한 만화 문화 보급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행사다. 이마에도 묻었어.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만화 속 캐릭터를 실제처럼 재현해보는 것. 만화 주인공의 갈색 머리를 흉내내는 것은 물론 의상까지 갖춰 입고 만화 속 인물을 체험하는 중이다. 살짝 만화책을 펴서 들여다보는 이 여학생. 이 여학생은 일본 만화의 무사를 흉내내는 중이다. 주인공의 복장을 갖추고 그 주인공의 동작을 흉내낸다.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들 심취한 표정이다.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좀이라도 비슷해져 보려고. 어느 만화에 나오는 누구를 지금 모방을 해가지고 한 복장이에요? 한국 만화 원더 키드에서 예나요. 이건 머리 3만 원이요. 가발 3만 원. 이 옷 다 전부 다는데 10,000원이요. 같이 생각 다 했어요. 연선아, 젤 있어? 무스 있어? 스프레이 접시 받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은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난다. 일면 싱거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행사는 매니아층을 두텁게 만드는 배경이 되면서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토양이 된다. 언더그라운드 문화. 땅 위가 아닌 땅 밑에서 발생한 문화. 곧 주류의 문화처럼 자본과 상업주의에 보섭되지 않고 땅 밑의 지하 공간에서 거리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다양하고 실험적인 문화가 언더그라운드 문화다. 이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중심지인 지하클럽. 지금 이곳에서는 주인이 직접 나서서 가물치 퍼포먼스를 펼치는 중이다. 똑같은 생명체끼리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가물치를 보면서 지금 거부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자연보다 물질 문명에 더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다. 클럽의 주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중이다. 이곳처럼 홍대 앞의 클럽들은 언제나 즉흥적인 무대가 열리고 실험적인 해프닝들이 벌어진다. 괴성을 지르는 록밴드에서 퍼포먼스까지 상업성이 배제된 개성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장르면 무엇이든 환영이다.
퍼포먼스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요. 어떤 클럽 주인들이. 근데 그거는 어떤 클럽 주인 하시는 분들이 또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꼭 자기가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클럽을 잘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도 내 작품이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룻밤의 자극과 즐거움을 찾아 이 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이 거리의 땅 밑에서는 그들만의 문화가 생산되고 창조되고 있다. 홍대 주변에 있는 이 기찻길은 낮에는 기차가 운행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지금 영화 촬영이 진행 중이다. 영화 촬영장이라고는 하지만 기자재라고는 달랑 비디오 카메라 한 대뿐. 유지 고대사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영화 제작자 겸 감독이자 주연급 배우인 오병훈이다. 지금 그가 찍고 있는 것은 비디오 영화다. 제작비 총 예산은 10만 원. 제작하는 거는 몇 번째 작품이에요? 세 번째 작품이거든요. 예전의 작품하고는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작품보다는 많은 물량과 돈을 들여서 한마디로 제 야심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비디오 카메라로 영화를 찍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상 세대 손에 카메라가 쥐어지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오늘 그래서 번호를 각자 번호를 5개씩 따라서 1번부터 5번.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 5명이 10만 원. 비디오 카메라만 있다면 그리고 제작비 10만 원만 있다면 당신도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 10만 원 비디오 영화제는 홈비디오 카메라와 10만 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페스티벌이다. 홍대 앞 작은 공간에 차려진 영화제 사무실은 지금 6번째 영화제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사회 때 대상을 받았던 이 작품은 한 남자와 그의 애인, 칫솔의 삼각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칫솔질과 성적인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I love you. 오회 때 대상작이었던 검은 새는 검은 비닐봉지를 검은 새에 비유한 이미지 작품이다. 카메라는 비닐봉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간다. 편집기가 없어서 비디오를 텔레비전 수상기에 틀어놓고 그 화면을 다시 촬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10만 원 영화제에서 가장 큰 자산은 제작비나 기자재가 아닌 열정이다. 오병훈은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 올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영상 분야로 나가고 싶어서 택한 길이다. 땀과 기름 묻은 손으로 꾸려가는 영화 제작. 아까처럼? 그치. 컷. 한밤에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다. 여기가 승부처. 따라서 여배우에서 조명팀까지 대거 등장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어. 사실 열악한 제작이었거는 작업의 친구다. 편집기가 없어서 카메라와 빈 테이프만 들고 영화를 찍는 경우도 많다. 여배우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친구랑 여기 홍대 쪽에 놀러 왔다가 스티커 사진 찍으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분이 튀어나오시더니 영화 10만 원 영화제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생각 없냐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막 모든 소품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누구예요? 네, 제 친구인데요. 제가 오늘 데려왔어요. 원래 친구가 혼자 가면 무섭다고 처음 본 데라서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 같이 가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손이 좀 딸리다 보니까 조명과 음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돌아가고 큐. 영화 제목은 강호의, 의리는 땅에 떨어졌다. 영화 속 인물인 강과 호, 의의 이름을 딴 제목이다. 오병훈은 돈가방을 놓고 벌이는 주먹 세기의 갈등을 홍콩 누아르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물엿과 물감을 섞어서 피도 만들었다. (10만 원) 영화의 핵심은 자기만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영상으로 풀어내는가에 있다. 제작비보다 중요한 자산이 상상력이다. 소품비가 한 2만 원 정도 들고요. 테이프하고 뭐 공테이프비도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식비하고 이제 약간의 회식비. 10만 원은 아니고요. 한 7, 8만 원 정도. 굉장한 출혈을 했습니다. 이번에 야심작이기 때문에. 비주류이고 그 상업적인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언더 영화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장점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정말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훈의 야심작 강호의 의리는 땅에 떨어졌다가 완성됐다. 총 7만 5천 원의 제작비로 만든 15분짜리 영화다. 그게 이어지. 이 작품은 10만 원 비디오 영화제에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쟁쟁한 출품작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세상에는 톱스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든 음악이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품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정신이자 강령이다. 홍대 정문 앞에 만들어진 음악 무대.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년의 밴드들이다. 엉성한 솜씨로 연주하는 흘러간 시대의 음악이지만 관객들은 그래도 열심이다. 저희가 홍대 주변에 살면서 그러니까 대학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퇴폐적인 거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거리에서 미술제도 하고 이렇게 예술제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주위 주민들에게 많이 동참할 수 있게도 해주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걸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생동감 있고. 이 아저씨들은 실은 한성고등학교 시절 스쿨밴드 멤버들이었다. 60년대 초반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들에게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그때의 고생 담은 추억으로 변하고 장년이 된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열정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개인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불 쓰고 이불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연습을. 예? 그리고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뭐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되면 합숙을 하는데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뭐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교 합숙소 가고 뭐 그렇게도 했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딴 따라 뭐 그래가지고 이 뭐 밴드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부모들이 적극 말려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학교도 못 가게 가방도 뺏어놓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다가 끼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거죠. 어느 시기 어느 시대나 시류를 등진다는 것은 모험이고 실험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그 길을 가는 젊은이들은 있게 마련이다. 바로 이들, 빨간머리 앤에서 따왔다는 앤이라는 이름의 언더그라운드 밴드.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이들이 바로 그룹 앤 당사자들. 하지만 애써 붙여놓은 포스터는 돌아서자마자 관리인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 이건 사실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과도 같다. 불과 한두 시간이 버티지 못하고 아저씨 뛰어버리는데 그래서 계속 붙여요. 안 붙이는 것보다 낫죠. 2시간. 2시간 동안 한 10명이 보면 어차피 클럽 공연은 많이 와봐야 100명 밑으로 오는 거니까 10명이 많아도 2시간에 보는 효과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달릴 겁니다. 어느 시간대가 좀 오래 갈 수 있다고요? 토요일 저녁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가지. 그 떼는 사람이 일요일 날 쉬니까. 클럽 밴드에게는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 직업과도 같다. 단 한 명에게라도 알려야 하는 것이다. 네 명으로 구성된 앤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고향인 부산의 클럽 무대에서 활동해온 부산파들이다. 이 뮤직비디오는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또다시 널 보았지. 여전히 예쁜 척하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망설이는 척했지. 연습실, 음악 작업실 좀 알아보러 왔었는데 부산에서 홍대 앞으로 진출하면서 가장 시급해진 것이 연습실 문제다.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았던 연습실이 나가버린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갔단다. 와, 야, 돌 갖고 돌 유리창 깨고 가자. 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방이 나가버렸다는 얘기만으로도 낙심천만이다. 낯선 서울 땅에서 먹고 잘 공간은 그만큼 절실한 문제다. 다들 다니던 대학까지 휴학을 하고 3개월 시한부로 서울 활동을 시작한 참이다. 지하 작업? 예. 몇 평짜리? 크기는 10평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10평 지하가 10평짜리가 어디 있어? 대격의 클럽 밴드가 홍대 앞으로 진출하고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지하 공간들도 동이 나버렸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판이니 할 수 없이 두 팀으로 나누어 찾아볼 수밖에 없다. 공간이 없을 것 같다. 15평 크잖아. 희소식은 성훈이네 팀에서 먼저 찾아왔다. 20평짜리 지하층이 마침 주인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이 이어폰 뭐죠? 이어폰은 그저 홍대 디자인 학생들 서너 명이 저녁 내도록 뭐 작업하거든요. 공간은 마음에 드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결국 돈이 문제다. 보증금은 나누어서 내야 하는데 성훈도 민수도 그 부분에 자신이 없다. 의심하면은 내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계약서하고 그런 거를.
그리고 누나한테라도 좀 물어보세요. 그거는 쓰는 돈이 아니니까. 보컬인 현정이도 돈 걱정이 크다. 돌려줄게요.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면서도 행여 아버지가 언짢아 하실까 걱정이다. 경제학도인 현정은 고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이제 돈까지 부탁드리는 형편이니 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애인의 공연을 앞둔 시각. 손님들은 입장료 5,000원을 내면 한 잔의 음료수를 더 물어받는다.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 언더문화의 공연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객석에서는 괴성과 탄성, 춤이 쏟아진다. 리듬에 맞춰 머리를 흔들어대는 헤드뱅잉은 무아지경에서 나오는 이들만의 문화이고 음악적 도취의 언어다. 서울 진출 첫 무대지만 애는 기대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그동안 부산에서 100회 이상 라이브 경험을 쌓아온 저력이 발휘된 셈이다. 그러나 앤에게 서울, 특히 홍대 앞은 도전의 공간이다. 다양하고 개성적인 언더밴드들의 꿈이 담긴 저 거리에서 과연 앤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클럽 밴드들에게 아침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멤버 중에서도 잠끝이 가장 긴 사람은 베이스 최민수. 앤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은 인디레이블 김종희 실장의 집이다. 인디레이블은 앤을 부산에서 스카우트해서 홍대로 진출시킨 독립음반 제작 회사다. 남자 4명이 점령하면서 집안은 수라장이 돼버렸는데. 야, 이거 쿠폰이 뭐? 와중에 현정은 라면이 싫다며 투정까지 부린다. 아, 라면 못 먹겠다 진짜로. 라면 못 먹겠다고 뭐 시켜 먹자. 할 수 없죠. 그래도 먹어야죠. 애가 곱게 자라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곱게 자란 그 현정이 아침부터 전화를 붙들고 있다. 계약금 때문인데 돈이 마련된 모양이다. 돈은 형 된 거 같은데요. 아 진짜 미안하다 엄마한테. 씨. 타교 부동산이라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길을 가는 자식인데도 부모는 끝까지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더 죄송스럽다. 어떻든 연습실 계약도 끝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서울 생활이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치워야 돼, 찢어버리게. 앤이 소속된 인디레이블은 언더밴드들의 음반 제작사다. 한 장에 1억 원 이상 쓰는 상업 앨범과는 달리 인디레이블은 500만 원으로 앨범을 만든다. 모두가 빠듯한 사정인데 오늘은 활동비가 나왔다. 서울 와서 처음 만져보는 돈이다. 아 일단 든든하네. 10,000원짜리 하나 딱 들어오니까. 오늘 앤은 독립예술제가 열리는 대학로로 진출했다. 독립예술제는 양쪽으로 팽창한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한데 모아 독립분단의 역량을 과시하는 축제다. 축제 현장에 왔지만 독립분단은 역시 외롭다. 아침도 라면으로 때웠는데 점심도 노상에서 김밥으로 때우는 처지다. 사실 앤으로서는 오늘 공연이 각별하다.
홍대 지하클럽에서 드디어 땅 위로 진출한 셈인데 드럼을 치는 배우는 그 감격도 잊은 채 잠에 빠져 있다. 서울에서 그것도 야외극장에서 하는 큰 공연은 사실 부담스럽다. 한 가지 믿는 것은 자기 음악에 대한 신뢰감이다. 저희가 하는 건 음악이고 음향이 아니거든요. 어떤 뭐 MR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뭐 노래만 한다든지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음향이라는 개념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냥 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늘 표정이 없는 배우까지도 오늘은 신이 났다. 객석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큰 물을 만난 덕분인지 밴드의 몸짓도 거침이 없다. 앤의 음악적 기조는 하이브리드 락이다. 혼혈이라는 뜻대로 경쾌한 스카와 레게, 펑크, 랩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이다. 오늘 대학로의 관객들은 바로 그 음악에 열광합니다. 앤으로서는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앤은 자신들의 음악적인 색채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류의 길에 도전하지 않고 언더그라운드에 남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앤이 독립예술제에서 확인한 것은 언더밴드에 대한 관심의 확산이었다. 서울에 온 지 보름 남짓인데 놀랍게도 자신의 팬클럽이 결성돼 있는 것이다. 소수의 매니아들만 좋아하던 언더밴드의 음악층이 점차 확산돼가는 것일까. 나 나와? 홍대 앞 기찻길 옆 지하에 앤의 연습실이 있다. 땅 밑에서 활동하는 언더밴드답게 그들의 거처도 땅 밑이다. 이사 첫날 세간살이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악기들이다. 어느 쪽으로 하는 건데? 이쪽으로. 밑에 전원 같은 건 없는 거 같죠 이거 전체 전원. 이제 이곳에서 앤은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정은 여전히 반항적인 가사를 뱉어낼 것이고 성훈과 민수는 신들린 듯이 기타를 연주할 것이며 재우는 스틱이 페이도록 드럼을 연주할 것이다. 스물셋, 스물넷 아직 젊은 그들이 편하고 빠른 주류의 길을 피해 땅 밑으로 뛰어들었다. 이들이 가려는 길은 어떤 길인가?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류의 뭐 어떤 빠르니까 쉬운 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좀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센스 있는 음악, 더 깔끔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사람들 좀 듣기 편했으면 좋은 음악이에요. 락인데 퍼포먼스적인 그런 면이 더 부각되는 그런 락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본질로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악 자체로서 수명이 되게 길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주류에 편입되지 않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있었다. 그들은 대중적인 인기와 성공 대신 자신의 개성과 문화의 자유, 실험을 추구한다. 이른바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철저하게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오히려 철저하게 억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의 경쟁력이나 미래에는 사실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끊임없는 창조적 자양분을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해주고, 그랬을 때 문화의 산업이나 시장이나 문화 자체의 근거가 튼튼하게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러한 그 언더그라운드 문화들, 젊은이들의 새로운 그 서브컬처, 하위 문화들, 소수 집단의 문화들, 이런 것의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북돋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연습실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해줘. 네. 한번 해보자. 네, 잘 할게요. 홍대야, 한 지하 클럽에 여대생 밴드 한 팀이 오디션을 받으러 왔다. 이들의 꿈은 오디션에 통과해서 홍대 앞 클럽 무대에 서는 것.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들고 쟤네들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 음악을 사랑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만이라도 저는 충분히 음악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의 홍대야. 이 거리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거리다. 땅 밑에서 열광을 창조해내는 젊은이들이 있고, 내 식대로 사는 것에 자유를 믿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교차한다. 서울의 홍대 앞은 그래서 꿈의 독립구, 꿈의 메카다.